비행기표 값이 너무 비싸서 여행을 포기하신 적 있으세요? 같은 비행기인데 왜 어떤 사람은 절반 가격에 탔을까 궁금하셨죠? 안녕하세요. 9년차 승무원 지수입니다. 오늘 제가 항공업계에서 직접 목격한 시니어분들을 위한 12가지 비밀 절약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실용적인 항공료 절약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니어 여행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말씀드릴게요. 시니어 할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승무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9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건 항공사마다 55세부터 적용되는 숨겨진 할인 코드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승객분들이 온라인에서만 항공편을 찾으시는데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웹사이트에는 일반적인 요금만 표시되거든요. 진짜 시니어 할인을 받으려면 항공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해요. 콜센터 직원들도 이런 할인 코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시니어 전용 할인이나 연령별 특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지난달에 제가 근무했던 제주행 항공편에서 만난 65세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35만 원에 예약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조언해드린 대로 대한항공에 직접 전화하셔서 시니어 할인 코드를 문의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콜센터 직원이 그런 할인은 없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셨더니 55세 이상 고객 전용 할인을 찾아주더래요. 결국 20만 원에 예약하셨어요. 15만 원이나 절약하신 거죠. 항공사별로 연령 기준도 다르다는 점도 중요해요. 어떤 항공사는 55세부터, 어떤 곳은 60세부터, 또 어떤 곳은 65세부터 시니어 할인을 적용해줘요. 생일이 임박했다면 생일 이후 날짜로 예약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비밀은 화요일 오후 2시의 마법이에요. 언제 예약해야 가장 저렴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승무원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항공료가 가장 떨어지는 황금 시간대예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월요일에는 전번 주말 동안 쌓인 예약들이 처리되고 화요일 오전에는 기업 출장 예약이 몰려요. 그런데 화요일 오후가 되면 예약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항공사들이 빈 좌석을 채우기 위해 이 시간대에 가격을 내려요. 물론 모든 항공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이 시간대에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실제로 저희 승무원들도 개인 여행 갈 때 이 시간을 노려요. 제가 부산에 계시는 어머니 뵈러 갈 때도 화요일 오후에 예약해요. 똑같은 항공편인데 월요일 오전에 봤을 때보다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항공편이 있으시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격을 체크해 보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 몇 분 투자로 몇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비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왕복이 당연히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승무원이 되고 나서 항공료 구조를 자세히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어요. 특정 조건에서는 편도 두 장이 왕복보다 30%나 저렴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항공사들은 노선별로 다른 가격 정책을 써요. 예를 들어 부산에서 제주로 가는 편도와 제주에서 부산으로 오는 편도의 수요가 다를 수 있어요. 성수기와 비수기가 노선별로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왕복 패키지보다 각각의 편도 항공편을 따로 예약하는 게 더 저렴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제가 근무했던 부산 제주 노선에서 만난 70세 박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왕복으로 28만 원짜리 항공편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편도 두 장을 따로 예약해 보라고 권했거든요. 가는 편은 진에어, 오는 편은 티웨이 항공으로 각각 예약하셨더니 총 20만 원이 나왔어요. 8만 원이나 절약하신 거죠.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각 항공사마다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한 항공사는 월수금에, 다른 항공사는 화목토에 할인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조합하면 왕복보다 훨씬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편도 2장으로 예약하면 항공편 변경이나 취소할 때 따로따로 처리해야 해요. 그리고 수화물 규정도 각 항공사별로 다르니까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꽤 절약되는 금액이 크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해요. 네 번째 비밀은 24시간 무료 취소 황금률이에요. 예약 후 더 저렴한 가격을 발견했을 때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항공료는 실시간으로 변동돼요. 오늘 30만 원이던 항공편이 내일은 25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24시간, 내 무료 취소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건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예요. 예약 후 24시간 이내라면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인천에서 오사카 가시는 62세 초의 아주머니가 이 방법을 활용하셨어요. 처음에 50만 원에 예약하셨는데 다음날 확인해 보니 같은 항공편이 25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새로 예약하셨어요. 25만 원을 절약하신 거죠. 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예약 후에도 계속 가격을 모니터링 해야 해요. 스카이스캐너나 카약 같은 항공료 비교 사이트에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가격이 떨어질 때 바로 알려줘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몇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할 만하죠. 단, 24시간이 지나면 이 혜택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약 후 23시간 안에는 반드시 한 번 더 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항공사마다 취소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까 예약할 때 취소 방법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5번째 비밀은 인근 공항 활용법이에요. 가장 가까운 공항만 생각하고 계시죠?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제가 승무원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발견한 건데 김포공항 대신 인천공항을 이용하거나 부산 김해공항 대신 대구공항을 이용하면 국내선도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제주도 가시는 분들 중에 김포공항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같은 날짜, 비슷한 시간대인데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날 때가 많거든요. 지난 봄에 대구에 계시는 75세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손자 보러 가시는데 처음에는 KTX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 5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산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 가는 항공편을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마침 프로모션 중이었는데 3만 9천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산해 보시니까 대구에서 김해공항까지 버스비가 8천 원, 항공료 3만 9천 원, 김포공항에서 시내까지 지하철비 2천 원 해서 총 4만 9천 원이었어요. KTX보다 9천 원 저렴하고 시간도 1시간 더 빨랐죠. 게다가 비행기 타는 재미도 덤으로 얻으셨고요. 이런 식으로 방영 뱀백 100km 내에 모든 공항을 비교해 보시면 의외의 발견을 하실 수 있어요. 대전에 계신 분들은 청주공항도 고려해 보세요. 전주에 계신 분들은 광주공항이나 군산공항도 옵션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멀더라도 교통비를 합쳐서 계산했을 때 더 저렴하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해요. 6번째 비밀은 에러 요금과 플래시 세일을 포착하는 거예요. 특가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죠? 저희 승무원들 사이에는 비공식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항공사 시스템 에러로 인한 초저가 항공료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에러 요금이라는 게 뭐냐면 항공사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만 지속되는데 이걸 잡으면 정말 대박이에요. 지난해 여름에 제주항공 시스템 오류로 서울 오사카 항공편이 1만 9천 원에 나온 적이 있어요. 원래 가격의 10분의 1이었죠. 승무원 단톡방에서 이 정보를 본 제 동료가 바로 부모님 분 표까지 예약했어요. 1시간도 안 되어서 정상 가격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런 에러 요금은 대부분 유효한 예약으로 인정돼요.
항공사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플래시 세일도 비슷해요. 항공사들이 갑자기 단기간 동안 대폭 할인을 하는 건데 보통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 공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알림을 설정해두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항공료 알림 앱을 최소 3개 이상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스카이스캐너, 카약, 트립닷컴 같은 앱들이요. 각각 다른 소스에서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놓치는 정보가 줄어들어요. 푸시 알림을 켜두시고 원하는 노선과 가격대를 미리 설정해 두세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한 번 잡으면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여행 일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시니까 이런 기회를 활용하기에 더 유리하세요. 7번째 비밀은 시니어 맞춤 마일리지 활용법이에요. 마일리지가 복잡해서 포기하고 계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승무원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시니어분들이 오프피크 시즌에 마일리지를 사용하시면 50%더 적은 마일로도 예약이 가능해요. 항공사들이 잘 알려주지 않는 정보인데 시니어 고객에게는 특별한 마일리지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경우 65세 이상 회원은 비수기 기간 중 국내선 마일리지 사용 시 일반 승객보다 적은 마일로 예약할 수 있거든요. 제주도 왕복이 보통 2,500 마일인데 시니어는 1,500 마일로도 가능해요. 제가 자주 뵙는 68세 단골 승객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년 봄, 가을로 제주도를 가시는데 항상 마일리지로 예약하세요. 처음에는 마일이 부족해서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시니어 마일리지 혜택에 대해 말씀드렸거든요. 항공사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셨더니 정말로 1,000 마일로 왕복 예약이 되더라고요. 마일리지 활용할 때 또 다른 팁은 파트너 항공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델타항공이나 에어프랑스 항공편도 예약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본사 항공편보다 파트너사 항공편이 더 적은 마일로 예약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한항공 직항편은 마일이 많이 들어도 베트남 항공이나 가루다 항공 연결편은 훨씬 적은 마일로 예약할 수 있어요. 경유가 있긴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휴식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8번째 비밀은 신용카드에 숨겨진 시너지 효과예요. 어떤 카드가 진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니께 추천해드린 방법인데 시니어 전용 카드와 항공카드를 조합하면 이중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NH농협 시니어 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하면 기본 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아시아나 카드나 대한항공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두 장의 카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제 어머니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일본 여행 가실 때 NH농협 시니어 카드로 1차 결제에서 5% 할인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카드를 취소하고 아시아나 카드로 재결제하셔서 마일리지를 적립받으셨거든요. 24시간 무료 취소 혜택을 활용한 거죠. 이 방법으로 항공료 80만 원에서 4만 원 할인받고 추가로 8,000마일까지 적립받으셨어요. 그 마일로 나중에 국내 여행도 다녀오셨고요. 연간 계산해보니까 항공료만 80만 원 정도 절약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카드들의 숨겨진 혜택을 재점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카드는 여러 장 갖고 계시면서 정작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세요.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항공 관련 혜택이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시니어 전용 혜택을 제공해요. 단순히 할인뿐만 아니라 공항 라운지 이용권, 수화물 할인 쿠폰, 여행자 보험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있거든요. 이런 혜택들을 모두 합치면 연간 수십만 원의 가치가 돼요. 9번째 비밀은 그룹 예약에 숨겨진 마법이에요. 가족끼리 여행 갈 때 개별 예약하고 계시죠? 이게 정말 큰 손해예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본 건데 3명 이상 그룹 예약을 하시면 개별 예약 대비 최대 3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룹 예약이라고 하면 단체 관광객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족 여행도 충분히 그룹 예약 대상이거든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3명부터 그룹으로 인정해줘요. 부부의 자녀 한 분만 함께 가셔도 그룹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 여름에 제가 하와이 노선 근무할 때 만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세 박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녀 3명이 함께 하와이 여행을 가시는데 처음에는 각자 개별 예약하려고 하셨어요. 1인당 180만 원씩 총 9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룹 예약을 추천해드렸어요. 항공사 그룹 예약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셨더니 1인당 130만 원에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5명 기준으로 총 650만 원이었어요. 개별 예약보다 250만 원이나 저렴했죠. 게다가 좌석도 모두 인접하게 배정해주고 식사도 미리 요청 사항을 반영해 주더라고요. 그룹 예약의 또 다른 장점은 유연성이에요. 개별 예약은 한 사람이라도 일정이 바뀌면 전체 계획이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그룹 예약은 출발 2주 전까지는 인원 변경이나 날짜 변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물론 항공사마다 조건이 다르니까 예약할 때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 여행 가실 때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래요. 3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여행은 항공사에서도 선호하는 고객군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10번째 비밀은 경유의 현명한 활용법이에요. 경유는 피곤하니까 무조건 직항을 선택한다고 하시죠. 물론 직항이 편하긴 해요. 하지만 시니어 친화적인 경유지를 잘 선택하시면 휴식, 관광, 절약 이 3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인천에서 유럽 가실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직항으로 가면 12시간 넘게 비행기 안에 앉아 있어야 해요. 시니어분들에게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죠. 하지만 방콕이나 싱가포르에서 경유를 하시면 중간에 3,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방콕 경유 유럽행 항공편에서 만난 72세 김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직항을 고려하셨는데 체력이 걱정되셔서 경유편을 선택하셨어요. 방콕 공항에서 4시간 경유하는 동안 공항 내 습에서 마사지도 받으시고 면세점도 구경하시고 태국 음식도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경유 시간이 오히려 여행의 묘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직항보다 40만 원 정도 저렴했고 중간에 몸도 쉴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편했다고 하셨어요. 도착해서도 직항 승객들보다 훨씬 피로도가 적었대요. 경유지 선택할 때 중요한 건 시설이 좋은 공항을 고르는 거예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무료 시네마와 정원이 있어요. 인천공항은 찜질방과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두바이 공항은 무료 호텔 서비스도 제공해요. 경유 시간도 중요해요. 너무 짧으면 환승이 급하고 너무 길면 지루해요. 3년 6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여유 있게 환승하고 공항 시설도 이용하고 간단한 휴식도 취할 수 있거든요. 11번째 비밀은 수화물 요금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수화물 요금이 항공료만큼 비싸다고 하시죠? 맞아요. 특히 저비용 항공사는 수화물 요금이 정말 비싸거든요. 하지만 승무원인 제가 알려드리는 합법적인 방법들을 쓰시면 추가 요금 없이도 충분히 짐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먼저 기내 반입 규정을 정확히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기내용 캐리어 10kg가 개인 소지품 5kg까지는 무료예요. 여기서 핵심은 개인 소지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핸드백, 백팩, 카메라 가방, 노트북 가방 등을 모두 개인 소지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지난달에 제가 근무했던 항공편에서 만난 73세장 할아버지가 정말 신기한 패킹을 하고 계셨어요. 28kg 정도 되는 짐을 추가 요금 없이 가져가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무거운 물건들을 모두 몸에 착용하고 탑승하신 거예요. 두꺼운 코트, 안쪽에 책들을 넣으시고 조끼 주머니에는 충전기와 케이블들을 넣으셨어요. 등산화도 가장 무거운 걸로 신고 오시고 가벼운 실내화는 가방에 넣으셨고요. 기내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무거운 물건들은 다시 가방에 정리하셨어요. 정말 더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또 다른 방법은 위탁 수화물 무게 한계를 정확히 활용하는 거예요. 대부분 20kg까지 무료인데 19.8kg까지 채워서 가져가세요.
200컴마의 차이로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집에서 미리 곧 체중계로 무게를 재보시고 공항에서도 체크인 전에 무게를 확인하세요. 짐 싸실 때는 무거운 물건부터 위탁 수화물에 넣고 가벼우면서 부피가 큰 물건들은 기내용으로 가져가세요. 옷가지나 세면용품 같은 건 기내용으로 적합하고 책이나 전자제품 같은 무거운 건 위탁용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12번째 비밀은 VIP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라운지는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하시죠? 사실 시니어분들이 무료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숨겨진 방법들이 6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 혜택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시니어 전용 카드 중에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권이 포함된 게 있어요. 연회비는 있지만 라운지 이용료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에요. 두 번째는 조기 체크인 혜택이에요. 일부 항공사에서는 3시간 이전에 체크인한 시니어 고객에게 라운지 이용권을 제공해요. 특히 국제선에서 이런 혜택이 많아요. 지난주에 74세 오 할머니가 이 방법을 활용하셨어요. 신용카드도 특별한 멤버십도 없으셨는데 라운지에서 편안히 쉬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물어봤더니 체크인 데스크에서 시니어 고객용 라운지 혜택이 있는지 물어보셨대요. 직원이 처음에는 없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셨더니 당일 라운지 이용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공항에서 빈 좌석이 있을 때 시니어 고객에게 무료 라운지 이용을 허용하거든요. 세 번째는 동반자 무료 혜택이에요. 가족 중 한 명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거나 상급 멤버십이 있으면 시니어 동반자는 무료로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고 공항 도착 시 라운지 데스크에서 꼭 문의해 보세요. 라운지에서는 무료 식사와 음료, 와이파이, 샤워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긴 대기 시간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탑승 전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12가지 비밀을 알려드렸는데 모든 방법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제 어머니가 실제로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50만 원을 절약한 전체 과정을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예약 전 체크리스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행 날짜가 유연한지 확인하세요. 날짜를 1, 2일 조정할 수 있다면 절약 효과가 훨씬 커져요. 두 번째는 동행자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3명 이상이면 그룹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짐의 양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20kg 이하라면 위탁 수화물 무료 범위 내에서 해결되고 그 이상이라면 짐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해요. 네 번째는 보유하고 계신 신용카드들의 혜택을 점검하세요. 마일리지나 라운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 예약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 어머니가 지난 봄에 오사카 여행을 계획하셨을 때예요. 처음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왕복 65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례대로 적용해 보셨거든요. 우선 화요일 오후 2시에 가격을 다시 체크해 보니 58만 원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편도 2장 가격을 비교해 보셨어요. 가는 편은 피치항공, 오는 편은 제주항공으로 각각 예약하니까 총 42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65세가 넘으시니까 피치항공에 전화해서 시니어 할인이 있는지 문의하셨어요. 처음에는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5% 할인을 적용해 주더래요. 2만 원 더 절약하신 거죠. 그리고 NH농협 시니어 카드로 결제해서 추가로 3% 할인을 받으셨어요. 최종적으로 총 38만 원에 예약하셨어요. 처음 가격이에 65만 원에서 27만 원이나 절약하신 거예요. 예산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다면 화요일 예약, 편도 조합, 시니어 할인 이 3가지만으로도 20, 30% 절약이 가능해요.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그룹 예약이나 경유 선택도 고려해 보세요. 체력을 우선시하신다면 직항을 선택하되 시니어 할인과 카드 혜택은 반드시 챙기세요.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에러 요금이나 플래시 세일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시기별 전략도 말씀드릴게요.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나 연말 연시에는 가격 변동이 크니까 24시간 무료 취소 규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예약 후에도 계속 가격을 모니터링 하시는 거예요. 비수기인 3, 5월이나 9, 11월은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예요. 이때는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시니어 할인을 제공하거든요. 특히 국제선의 경우 이후 이 시기에 예약하시면 최대 50%까지 절약이 가능해요. 올해 4분기에는 항공업계에서 특별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관련 프로모션이나 인천공항 터미널 확장 기념 이벤트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정보들은 제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12가지 비밀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가장 효과적인 3가지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니어 할인과 화요일 오후 2시 예약을 조합하는 거예요. 이 2가지만으로도 기본 20, 30% 절약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그룹 할인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신다면 반드시 그룹 예약을 하세요. 세 번째는 신용카드 혜택과 마일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이 3가지 핵심 방법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최소 20만 원은 무조건 절약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시니어 승객분들 중에서 이 방법들을 써보신 분들은 모두 만족해 하셨거든요. 평균적으로 30, 40만 원 정도 절약 효과를 보셨어요. 모든 방법을 다 적용하신다면 연간 200만 원 이상 절약도 가능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작년에 총 8번 항공편을 이용하시면서 이 방법들을 모두 활용해서 250만 원을 절약하셨어요. 당초 예상 비용이 4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50만 원만 쓰신 거죠. 다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개인 건강 상태를 우선 고려하시는 거예요. 경유 선택할 때는 절약보다 체력적 부담을 먼저 생각하세요. 긴 경유 시간이나 여러 번 환승은 시니어분들에게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할인 항공권의 변경이나 취소 제한 사항도 꼭 숙지하세요. 저가 항공편일수록 변경 수수료가 비싸거나 아예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약 전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고 일정이 확실할 때만 이런 할인을 활용하세요. 모든 방법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예산이 가장 중요하시다면 시니어 할인과 화요일 예약만으로도 충분해요. 편안함을 우선시하신다면 직항을 선택하되 카드 혜택과 마일리지는 챙기세요. 환불 정책도 미리 체크하세요.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생길 수 있으니까 환불 가능 여부나 여행자 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다음 주에는 시니어 해외여행 짐 싸기 완전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수화물 규정부터 현지에서 필요한 물건들, 의료용품 준비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승무원만 아는 짐 싸기 꿀팁들도 공개할 거고요.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니어 여행객분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승객분들이 행복하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행복한 여행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